에서 하던 얘기였죠. y좌표가 y인 점을 지나서 y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그 단면은 원이다. 그 단면이 원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르면은 요게 단면이 원이 나온다 그 말이죠. 어떤 원이 나오냐? 루트 a 제곱 빼기 a.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a 제곱 빼기 y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뭔가요? 바로 요 2차 곡선에서 2차 함수를 x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입체의 정체가 뭐가 되겠냐면은 요 2차 곡선 xy 평면에 존재하는 요 2차 곡선을 y축 둘레로 한 바퀴 회전시킨 결과물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처럼 골무 같은 모양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은 뭐냐? 요 그림처럼 요 입체 내부에 있으면서 밑면이 요 입체 밑면과 평행한 그림처럼 이런 원기둥을 만들 때 그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 뭐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럼 이제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식은 당연히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피식을 쓰기 위해서 이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피가 파이 r의 제곱 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파이는 당연히 상수고 r 값이 변함에 따라서 h 값이 변함에 따라서 부피가 바뀌는 것이니까 이것도 일단 이 상태로 보자면 이변수 함수인데 근데 어떤가요? r과 h 사이에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관계식이 있죠. r 값이 결정되면 h가 결정되고 또 h가 결정되면 r 값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식인가요? 바로 요 점의 좌표가 요 xy 평면상에서 요 점의 좌표가 r, h니까 바로 r을 x에 집어넣고 h를 y에다 집어넣었을 때 h 이퀄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충족시키는 r과 h에 대해서 부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r로 통일하든지 h로 통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게 무늬만 이변수, 사실상 일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하고 r 제곱자리에다가 h를 집어넣어봐도 되겠고 h에다가 이 r에 관한 식을 집어넣어봐도 되겠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h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a 제곱을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식이 r에 대한 4차 함수가 되는데 그래서 r이 얼마일 때 이게 최대가 되는지 미분을 때려도 되겠고 또 r 제곱에 대한 보기차식이죠. 그래서 r 제곱에 대한 2차 함수 최대 최소 풀듯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풀어도 되겠고 뭐 다 좋습니다. 둘 다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파이하고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r 4제곱 플러스 a 제곱 r 제곱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 식은 자 r 제곱에 대한 2차 함수로 보자면 r 제곱 이퀄 2분의 a 제곱일 때 요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 1번 문제는 대부분 다 잘 해결했어요. 쓰기한 걸 보니까. 결론 내보자면은 암산 r 제곱에다 2분의 a 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2분의 a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r 제곱을 또 제곱하니까 4분의 a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계수가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4분의 1 a 4제곱 파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최대값 4분의 1 a 4제곱 파이 요게 첫 번째 수업낭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이변수, 사실상 일변수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인을 해봤고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세 번째 소문항. 자, 이것은 뭐 하는 건가요? 원기둥을 이제 하나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2층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원기둥의 밑면이 다 요 입체의 밑면과 평행하게끔 이렇게 2층으로 쌓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두 층, 위층, 아래층 요 두 원기둥 부피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고네. 그럼 또 이 그러니까 요 두 층 합친 것의 부피입니다. 그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식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값을 구하려면 그럼 또
1층의 밑변 높이, 2층의 밑변 높이 이제 그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을 1층의 밑면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해봅시다. 2층의 밑면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해봅시다. 라지 r, 스몰 r 발음이 계속 불편하니까 BC라고 합시다. BC라고 하겠습니다. BC. 자 그러면은 높이를 굳이 h로 다른 문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앞에서 파악을 했었잖아요. 뭔가요? 요 xy 평면상에서 요 점의 x좌표가 b가 되는 것이니까 요 점의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그래서 요 높이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죠. 요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층의 밑면 반지름을 c라고 하면은 요 점의 y좌표가 마찬가지 방식으로 c를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빼기 c제곱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네. 요거는 위층의 높이가 아니고 요 점의 y좌표니까 요 점의 y좌표에서 1층의 높이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빼기 c제곱에서 a제곱 빼기 b제곱을 뺀 것이 2층의 높이가 되겠죠. 위층의 높이. 그러니까 b제곱 빼기 c제곱. 요게 위층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 부피 1층, 2층, 위층, 아래층 부피 합친 것의 식을 써보면은 자 먼저 아래층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파이 b제곱 높이가 a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위층 밑넓이가 파이 c제곱 그 다음에 높이가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자가 지금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문자가 여러 개 등장할 때는 항상 뭐부터 체크를 해야 되느냐, 이 중에서 어떤 게 상수고 어떤 게 변수인지 그것만 정확히 구분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맥락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파이는 당연히 상수고 어떤가요? A, B, C가 있는데 A는 상수 변수. 상수. 여러분 이제 그 수학 문제에서 항상 우리 앞에 등장했던 것인데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그 제시문 시작할 때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문제 시작할 때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그러면은 항상 그 말이 어떤 양의 상수 A가 주어졌을 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수입니다. 상수. 기본적으로 상수. 그래서 상수 A가 되는 것이고 변수가 지금 B, C인데 일단 이 변수네요. 그죠? B하고 C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B 값에 의해서 이 식이 결정되는 거고 C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변수 두 개인데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이 두 변수가 무늬만 이변수인지 아니면 빼박 이변수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고 그걸 구분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 두 변수 사이에 반드시 성립해야 될 관계식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노는지 그걸 체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가요? 보니까 여기서 B 값이 결정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아래층이 결정돼 있다는 얘기죠. B 값이 결정돼 있을 때 C 값이 그에 따라 결정이 되나요?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이 B가 지금 그림처럼 돼 있다 하더라도 위층이 더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더 높이는 작아지고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거꾸로 C 값이 결정돼 있더라도 여러분 C 값이 결정돼 있다 한다고 해서 그 B 값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B, C 사이에 어느 하나가 결정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범위는 제한다 있죠. 범위는 B는 일단 여기 1층 반지름 B는 A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위층 반지름 C는 아래층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양수해야 되겠고 이렇게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데 요 B하고 C 사이에 반드시 성립해야 될 어떤 등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빼박이 변수입니다. 빼박이 변수. 자 그러면 이런 한 변수로 정리할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의 최대치수를 어떻게 푸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변수 하나를 고정시킵니다. 변수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서 그럼 변수 하나를 고정시켰으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른 변수에 관한 함수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최대값을 구해. 그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뭐였어요?
변수 하나를 고정시켰을 때 다른 변수만의 함수로 인식해가지고 구한 최대값입니다. 그게 이제 1단계 작업을 하는 것이고 2단계로 가서 이제 뭐하냐? 고정시켰던 변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고정시켰던 변수를 얼마로 해줘야 1단계에서 구한 최대값이 더 최대값이 되는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이변수 함수 최대 최소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래저래 좀 연습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제 빼박 이변수 함수인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를 이제 고정시키자는 얘기인데 B를 고정시킬까 C를 고정시킬까 둘 다 됩니다. 언제나 원칙적으로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는데 좀 이제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려면 뭐가 낫겠냐면은 자 그럼 B를 고정시키면 이제 B를 상수 취급하게 되면은 C가 이쪽에만 있죠. 이쪽에만. 근데 C를 상수 취급하게 되면 남아있는 변수 B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변수가 한쪽에만 있는 게 편하죠. 다루기가. 그래서 여기서 자 일단 B를 고정시켜 보는 겁니다. B를 고정시켜요. B를 고정시킨다는 말 자체가 뭐? B를 고정시킨다는 말 자체가 요 식을 C에 대한 함수로 인식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C에 대한 함수로. 자 그러면 요걸 C에 대한 함수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FC라고 해봅시다. 그냥 V라고 할까요? V라고 하면 파이는 공통으로 있고 C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C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수나 마찬가지죠. 플러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C에 대한 4차 함수로서 미분을 때려가지고 C가 얼마일 때 이게 최대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내도 되고 또 C제곱에 대한 2차 함수 보기차식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은 C제곱이 얼마일 때 2분의 B제곱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최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또 암산합시다. 여기 C제곱을 또 제곱하게 되니까 4분의 B 4제곱인데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2분의 B제곱이 들어가니까 2분의 B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B 4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다 합치면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B 4제곱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A제곱 B제곱이 되는 겁니다. 파이하고. 자 이게 답이 아니고 이건 뭐? B를 고정시켰을 때의 최대 부피예요. B를 고정시켰을 때 최대 부피.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하는 것이 이 고정시켰던 B를 얼마로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우리가 2단계로 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정시켰던 B를 얼마로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요 1단계 작업의 결과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 B에 대한 함수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B에 대한 4차 함수니까 또 미분을 때려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B 제곱에 대한 2차 함수로 보고 이것을 그 완전제곱식 변형하듯이 해서 해도 되고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B 제곱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3분의 2A 제곱 나오죠? 3분의 2A 제곱. B 제곱이 3분의 2A 제곱일 때 최대가 된다. 뭐가? 최대값이 최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값이 최대된다. 그래서 결론까지 구해보면은 파이하고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B의 4제곱이니까 요걸 제곱해서 9분의 4 A 4제곱일 테고 그 다음에 B제곱 자리에다가 3분의 2 A제곱을 집어넣으니까 3분의 2 A 4제곱이 있죠. 플러스 3분의 2 A 4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해서 플러스 3분의 1만 남으니까 3분의 1 A 4제곱 파이 요게 이 문제의 요 3번 소문항에 여러분 쓰기 두 번째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변수 최대 최소 문제 이렇게 접근한다. 요지만 요약해보면 뭐라고요? 이게 빼박 이변수인 경우에는 한 변수를 고정시킨다. 한 문자를 고정시키고 나서 최대값을 혹은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2단계는 그 고정시켰던 녀석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최대값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론을 이끌어낸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이 세트 문제의 특징을 고려해 가지고 앞 문제의 결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자, 여러분이 이번에 쓴 답안지예요. 무엇을 보시면은 지금 좀 크게 하려고 앞부분을 잘렸고 앞부분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식 세워가지고 미분 때려가지고 여기 최대값 4분의 a 4제곱 파이 구해냈고, 자 2번 문제는 뭐냐면은 앞 문제의 결과를 활용하는 거야. 문제를 앞 문제 결과를 활용하는. 앞 문제의 결과를 활용하면 위쪽의 원기둥의 최대 부피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앞 문제의 결과가 이거였잖아요. 앞 문제 결과가 여기 이제 골무 같은 입체가 있어가지고 여기 x 좌표가 a,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정점의 높이가 a 제곱인 이런 골무 모양의 입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xy 평면에서 단면이 y 이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 제곱이고 기타 등등 이런 입체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격의 원기둥의 최대 부피가 4분의 a 4제곱 파이라고 구했단 말이지. a 4제곱 파이라고 구했어.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래층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설정을 한다면은, 자 뭐가 되냐면은 1층의 높이가 마이너스 라지 r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a 제곱에서 요걸 빼게 되면은 요 남아 있는 공간의 높이가, 여기 정점까지 높이가 라지 r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2층 위층 원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랄까요? 그런 스페이스가 여기가 라지 r이고 여기가 라지 r 제곱인 이런 입체가 남아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기둥의 최대 부피는 뭐겠어요? a 대신에 라지 r이 쓰인 것이니까 4분의 라지 r 4제곱 파이라는 결과를 1번 결과를 이용해서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고, 요게 우리 이 문제에 대한 그 두 가지 풀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요걸 여러분이 또 이해하면 좋겠어. 왜 똑같은 얘기인지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게 왜 똑같은 얘기냐면은, 이건 뭐냐면, 자 방만얘기 1층 원기둥의 밑면 반지름이 라지 r일 때, 이걸 전제로 할 때 위층에 들어갈 수 있는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이 4분의 라지 r 4제곱 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B를 고정시켰을 때 B를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1층을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B를 고정시켰을 때 C만의 함수로 최대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똑같다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고 나면은 이제 1층이 딱 라지 r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여기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이 4분의 라지 r 4제곱 파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아래층의 원기둥 부피가 밑넓이하고 높이 곱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라지 r만의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라지 r만의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것을 미분 때리든지 아니면 라지 r에 대한 보기차식으로 보고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접근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본질은 같은 것이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